보실 준비 되셨나요? 보셨나요? 내가 길림 양행의 마스코트다. 천억 매출의 신화 허니버터 아몬드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웰컴. 너무 귀엽네요. 여기. 여기 들어오니까 거의 이마트 같아요. 허니버터 아몬드. 심지어 저 구독자도 한 명 늘리고 왔어요. 자, 전 이제 다시 일하러 가겠습니다. 뿅. 안녕 친구. 안녕.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길림양행, 내가 얼마 전에 스토어도 갔다 왔던 그 길림양행에 대해서 뭐 간략히 알아본 내용을 좀 얘기를 나눠보자. 그래. 국내 최초로 아몬드 수입해오는 회사가 있었어. 길상사인데 이 회사가 82년도에 설립이 됐어. 그래서 88년도에 그때는 해운 회사를 다니던 윤태원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인 소개를 통해 갖고 길상사를 알게 되고 이걸 인수를 하죠. 아, 인수를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때 이름을 길림양행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회사였지. 근데 우리도 처음에 그랬듯이 이게 그 중국 길림성 때문에 중국 회사 아닌가 싶죠. 네, 그게 아니라 뭔가 길 한 숲을 뜻한다고 해서 누가 봐도 중국 회사였는데. 그래서 길 한 숲이란 뜻으로 길림양행이라고 지으셨대. 나도 수플림인데. 좋겠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농가 보호를 위해서 아몬드가 수입 금지 품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수입 금지인데 또 문제가 뭐냐면 농가들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밤 수출을 해야 돼. 근데 어떤 국가에 밤 수출을 하려면 거기 것들을 좀 수입을 해야 되니까 쿼터 물량으로 이제 아몬드를 수입해왔던 거야. 근데 그때 업체가 딱 하나였는데 그게 길성파였던 거고 길림양행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러면서 세계 최대 아몬드 공급사였거든, 미국에. 두 다이몬드 그로워즈라고 여기에 한국 독점 대리인 이제 자격을 받게 돼. 그래갖고 그때는 좀 편한 사업이었다고 하는. 그러겠네. 안정적인 사업이겠네.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수입 제한이 풀리고 그 대기업들이 막 이제 우죽순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워낙 뭐 안정적인 시장이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무한 경쟁이 시작된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납품해온 것만으로는 이제 승산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윤태원 회장님이 뭔가 이제 제조 회사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탈바꿈을 꾀하셔. 그러면 제조 설비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공장 터를 담보로 대출 융자를 받아갖고 그걸로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내놨던 제품이 별로 차별화가 안 됐던 거지. 그래서 회사가 좀 되게 어려워지게 돼. 공장 완공도 못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장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죠. 되게 갑작스럽게 쓰러진다고 하네. 근데 그게 2006년이었고 이태원 회장님의 아드님이신 지금 윤문현 대표님 이 회사를 이어받게 돼요. 그때 28살이었거든요. 진짜로? 우리보다 어리네. 그 성균관대 경영학과 막 졸업하시고 대기업 입사 확정 받으신 상태였는데 확정까지? 근데 그때까지 조금씩 아버지 뭐 일하신 걸 도와주셨나 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좀 못 본 척 할 수는 없다. 그래갖고 이제 길림양님을 이어받는 결정을 내리게 되지.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맞아. 진짜 우리가 상상해보면 나라면 그랬을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기도 하죠. 윤문현 대표님이 경영을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조금씩 지금의 길림양행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해. 이때가 막 이마트 PB 상품들이 막 나올 때였어. 프라이빗 브랜드로 해가지고 나올 때였는데 그때 이마트에서 길림양행의 제조를 맡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마트 PB 상품 제조를 하면서 조금씩 뭐 매출도 좀 쌓고 제조 경험도 더 올라가고. 맞아. 근데 이제 PB 상품의 강점이지 낮은 가격.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납품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마진이 사실 되게 작은 거야. 그래갖고 재무제표를 보면 2006년부터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영업이익률이 3% 선에서 맴돌아. 그럴 수밖에 없지. 자체 브랜드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영업이익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100원을 벌어. 그런데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든 비용들을 다 빼고 나서 우리한테 이제 영업적으로 남는 돈이 3원 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때니까 그때 막 경과류 시장이 좀 흔들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중소기업들이 막 부도가 나기 부도가 되죠. 그런 부도나는 회사들을 보면서 윤 대표님이 PB 상품으로는 좀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기 시작하신 거지. 이때 어려운데도 계속 이걸 이어나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거는 미국 시장을 보면서였다고 하네. 그러니까 견과류 소비 형태를 보면 이게 가공식품 형태로 먹는 게 미국은 비중이 40%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5%밖에 안 됐어. 그래서 언젠간 미국을 따라갈 거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아몬드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 제조 회사가 아니라 가공식품 업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이제 탈바꿈을 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조건 목표를 세웠는데 첫 번째가 아몬드에 맛, 양념, 시즈닝을 입힌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몬드 외에도 다른 견과류들을 섞어갖고 이 원가를 절감한다. 그랬어. 결국에는 1번이 훨씬 중요하겠네. 왜냐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도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 독자적인 맛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사실 이게 건강 컨셉을 지키려고 길림양행에서는 아몬드를 기름에 튀기지 않고 다 이제 구워내. 근데 그렇게 로스팅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유통기한이 길고 이제 건강한 컨셉이 있지만 양념을 입히기가 힘든 거지. 생각해보면 구워내면 이게 물기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념이 묻기가 힘든데 그때부터 이제 윤문현 대표님이 개발자랑 둘이서 엄청 연구를 하기 시작하셔. 밤새면서. 그래서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이제 이걸 양념을 잘 입힐 수 있는 비법을 이제 개발을 해낸 거야. 이제 그렇게 연구하는 과정을 지나고서 드디어 길림양행에 이제 기회가 찾아오지. 2014년도인가 떴던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 혜태 제과에서 만든 거. 그때 진짜 중고나라에서 막 웃돈 줘서 팔리고 난리 났었는데. 맞아. 그래서 그렇게 허니버터칩이 난리가 나니까 우리들의 이제 편의점형 GS25가 길림양행에 제안을 해. 허니버터 맛을 입힌 아몬드를 한번 출시를 해봐라. 그러고서 납품 기한을 2주를 줘. 2주만 그래서 또다시 이제 밤새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허니버터 아몬드를 드디어 출시를 해. 출시한 첫 달 매출이 2억, 둘째 달 10억, 셋째 달 10억, 셋째 달 20억. 대박나네. 대박인 거지.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다음에 히트친 게 와사비 맛. 그 뒤에 다양한 맛을 냈었잖아. 이제 사업가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가 봐. 뭔가 잘 되고 있어도 이게 불안하고 항상 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은관이 형이나 창수 형처럼 또 다시 준비를 한 게 허니버터는 언젠가 이제 끝날 거다. 또 다른 맛을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엄청난 맛들을 개발하기 시작해. 그게 여기 다 있잖아. 읽어줄게. 여기 다 있고 와사비 맛, 캐러멜 맛,
별빛 팡팡, 티라미수, 쿠킹크림, 단팥, 딸기, 바나나, 복숭아, 요구르트, 김. 이것만 한 11가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맛을 100가지를 100가지까지? 목표랍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중국 수출로 이제 대박친 게 불닭볶음, 불닭맛이. 불닭 맛있지. 이게 2018년에 중국 방문제 11월 11일이지. 그때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운영을 했는데 하루 만에 단독 매출이 6억 원. 그래서 결국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수출국, 내가 듣기로는 전 세계 16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많이 전 세계 잘 팔리고 있네. 근데 이제 현재 길림 양행의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 뭐냐? 하리보랑 페레로 로시아. 그러니까 젤리 하면 하리보가 떠오르고 초콜릿 하면 페레로 로시아가 떠오르는데 아몬드 했을 때 길림 양행이 떠오르게 하는 게 목표라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아몬드의 본고장 미국 진출해야지. 미국 진출해서 거기 있는 농장에서 직접 원재료 받고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내고 그거를 미국이랑 유럽 시장까지 파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가보고 수 있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한 줄 평. 그러니까 이 회사를 보면서 그러면 형이 제일 연연하는 부분은 뭐였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브랜딩이 조금 의아하긴 해. 그래. 이게 막 캐릭터 굿즈 판다고 명동에 너가 가봤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약간 시그니처 브랜드랑 시그니처 프로덕트가 좀 없는 느낌이야. 막 지금 이름들 보면 길림 양임, GLM, 길림 인터내셔널, 톰스 발, 뭐 허니버터 아몬드 앤 프렌즈, HBAF, 너톨러지. 이게 이름이 너무 그래. 많고 약간 일어나가 안 돼 있어. 나도 계속 탐스 파멜 써있길래 다른 회사 건줄 알았어 처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아까 말했듯이 초콜릿 하면 페레로 로샤가 떠올라야 되고 그 젤리 하면 하리보가 떠올라야 되고 아몬드 하면 뭐지 그게? 그러니까 허니버터 아몬드를 말하는 건가? 뭐 길림이 떠올라야 되는 어떤 브랜딩인가? 약간 그게 좀 지금 모호한 부분이에요. 하나의 이름이 없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게 약간 프링글스도 항상 오리지널 있고 코카콜라도 오리지널 있듯이 이게 좀 변함없는 질리지 않는 이제 오리지널 맛이 어떤 한 가지 시그니처 프로덕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회사의 강점은 뭐야? 강점 하나 먹어봐. 그래서 강점이 뭐인 것 같아? 좀 같대. 좀 맛이야. 밥 먹어야지. 밥 먹자. 치킨? 치킨.